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후반에 조금은 나은 흐름을 나타내면은 그렇게 어깨가 축 처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주 중반, 후반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마감의 정석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 네. 향후 시장 포인트 두 가지입니다. 네, 반도체 여전히 강조해 주셨고 시장 포인트 두 가지를 무엇으로 보실지 좀 궁금합니다. 그동안에는 거래량 부분을 상당히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시장 포인트 두 가지 어떤 쪽을 보고 계시는지 알려주시죠. 네, 먼저 지수에다가 제가 선을 긋겠습니다. 2400에다가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2400. 2400이면 올해 3월 중순, 반도체 감산 결정하기 전, 요때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12월 달, 9월 달,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 6월 말, 요때하고 이제 지수의 위치가 똑같죠. 그죠? 이 자리는 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는 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2400이라는 요 구간은, 3300에서 2400까지 급락이 됐었을 때, 첫 번째 브레이크가 걸렸던 자리입니다. 요때가, 8천억 가까운 시중 물량이 청산이 됐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의 항복 문서를 받아낸 시점인 거죠. 이 자리가. 그 정도 수준까지 이번에 시장이 떨어졌다가 지금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도 우리가 한 6월 말, 그 다음에 7월 달 같은 위치라고 한다면 이때보다 경기 여건이 안 좋아야지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보다 상황이 좋아지면 올라갈 거고. 그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코스피 지수 2436은 기업들의 시총의 합이에요. 여러분. 기업의 시총의 합을 지수로 환산한 거예요. 경제란 말이에요. 경제. 숫자 노름이 아니라 여기에는 수많은 직원들의 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밤새서 사업에 대한 결정하기까지 이 CEO들의 수많은 노력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실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고, 사업 환경에 따라서. 작년도 6월 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반도체 쪽에서 주문 컷 이슈가 있었어요. 반도체 주문을 했었던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손절했었어요. 그래서 재고가 쌓이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반도체가. 여러분. 그리고 이때는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제일 중요한 게 CPU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인텔 CPU, 차세대 CPU.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됐어서 AMD 있잖아요. AMD. 대안으로 AMD PC용 이 라이젠 시리즈가 9월 달에 나왔죠. 그러니까 작년도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의 이 경제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주문 컷 이슈가 나와서 재고가 끊임없이 쌓였었던 이런 좀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DDR3보다는 DDR4가 비싸고 DDR4보다는 DDR5가 비싸지 않습니까? 지금 DDR 8GB 기준으로 4 같은 경우가 한 1.4달러 정도 되거든요. 5 같은 경우가 지금 한 3.6달러 정도 되니까 훨씬 더 비싸게 팔려요. 4보다는 5의 비중이 높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제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인텔의 CPU 같은 경우도 나오지 않았던 시점인 거고, AMD 같은 경우 나오지 않았었죠. 뭐 사파이어 레피지라고 한 번씩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올해 상반기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보다 여러분들 반도체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 왜냐면 이때보다는 반도체가 감산했으니까 메모리 가격도 높아졌고, DDR4보다는 DDR5로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게 이 라이젠 시리즈 AMD 쪽 이거하고, 그다음에 인텔 차세대 CPU.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좋아졌으니까 뭐 돈이 빠져가지고 주가가 밀릴 수는 있겠으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 상으로 높아지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어서, 시장의 첫 번째 포인트로는 뭘 보고 있냐면은 반도체는 고점이 높아지는지가 지금 핵심이다. 그죠? 반도체는
그 고점이 좀 높아지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12만 4천 원인데 SK 하이닉스하고 사실 뭐 별로 빠지지도 않았잖아요. 하이닉스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계속 좀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고점을 좀 높아지는 구간으로 가는 게 이번 시장에 가장 좀 중요한 게 아니냐. 시장의 중심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반도체를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 반도체가 이제 고점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한다면 배터리도 중요해요, 여러분. 배터리도 저점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반도체는 고점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배터리는 저점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대표적인 게 이제 포스코홀딩스나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기업인데, 그동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48만 원 밑에서는 사야 된다 꼬리 기준 많이 이야기해드렸으니까 포스코홀딩스를 예를 들면, 포스코홀딩스도 저점이 높아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미 7월 말에서 8월 달 초에는 슈팅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요 고점을 새로 돌파하기에는 저는 시간은 오래 걸린다. 그러면 그 전에 그죠? 저점을 높이는 구조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포스코 홀딩스는 좋은 기업이니까, 그죠? 거품으로 올라온 기업이 아니니까 이 기업은 밸류를 좀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저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거 잠깐 좀 보고 갈까요? 이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불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찾아봐요. 시청자분들. 그냥 패스로 그냥 가볍게 넘어가지 말고, 이게 다 돈입니다. 작년도가 매출이 84조 나왔어요. 영업이익 4조 5천억이고. 여러분. 그리고 올해가 80조 7천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4조 5천억. 매출이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떨어졌네요. 그죠? 그리고 2021년도 76조에서 84조니까 매출은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네요. 자, 매출 같은 경우도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작년도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봐봐요. 그러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매출도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반토막이 났는데 주가는 오히려 랠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는 배터리 섹터로 분류를 하지만 포인트를 다르게 봐야죠. 얘는 실적을 보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적 포인트를 보면 이걸 보면 안 되고, 저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로 봐야 되냐면, 얘는 배터리로 우리가 체질 개선을 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은 포스코홀딩스한테 제일 중요했던 게 언제냐? 2021년도 10월 달에 물적 분할을 했으니까 그 전에 2018년도 조금 더 과거로 가야 되는데, 2018년도로 보면은 이때가 되겠네요. 2018년도는 이때가 되겠네요. 이때. 그죠? 주가가 한 40만 원 갔다가 25만 원까지 떨었던 요 공간이죠. 여기서 포스코홀딩스가 이렇게 이빨을 털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약간 좀 그런데 이빨을 털었어요. 이빨을 털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희를 미워하지 마세요. 저희 철강 살아날 겁니다. 신사업으로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저희 배터리 성공할 겁니다. RNT나 리튬 착공할 거예요. 이렇게 이빨을 털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말로 꿈을 제시했던 자리입니다. 꿈만 꾸었던 자리. 근데 그 꿈이 현실화가 됐어요. 여러분. 그 현실화가 언제 됐냐면은 올해 2023년도 7월 달. 그러니까 이때는 이빨이었지만 지금은 현실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봉이 1억짜리, 나는 1억짜리 직장인이 될 거야. 이게 꿈꾸는 사람하고 실제로 1억짜리 연봉이 된 거는 같은 밸류를 유지할 수 없잖아요. 실제로 현실을 이뤘으니까 더 높은 밸류 유지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포스코홀딩스가 RNT나 리튬 이 염호 사업을 통해서 수익성에 대한 이게 불확실성이 있었던 자리보다 높은 밸류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가격이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들한테 그때 아마 48만 원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48만 원하고 한 52만 원, 54만 원, 한 중간에 53만 원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여기서 저점을 높이는 게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시장의 자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변두리에 있는 자금들이 계속 빠져나간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시고, 만약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중심주부터 그 밸류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치에 맞게 맞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이번 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반도체 중심주가 고점을 높이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 오늘 포스코홀딩스만 이야기해드렸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애들하고 저점 같이 높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10조 이상 붙는지, 10조 이상 붙지 않으면 지금처럼 계속 괴롭힐 거고, 10조 이상 붙게 되게 되면 급등의 출발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얘네들이 같이 무너지면 아시죠? 2,350에서 잡으시면 되는 거고. 이 포인트를 잡고서 이번 구간 대응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핵심은 반도체로 보고 또 시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마감의 정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들려오는 내용이 가자지구 내에서 이집트 국경 일시적으로 휴전을 하고 이 이집트 쪽의 국경은 피난민을 위해서 살짝 열어뒀다고 합니다. 이 얘기 나오고 나서 미증시가 좀 더 야간 선물 상승 탄력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휴전이 아니라 종전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시면 바로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함께해 주시고요. 전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